자, 반갑습니다. 논리적 사회와 글쓰기 11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라, 소통과 공감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의 주된 내용은 PT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발표하는 조들 있죠? 발표하는 팀들은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PPT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시켜 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3주차부터 토론에 대한 또는 발표 토론이죠.에 대한 수업을 진행시켜 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발표를 하지 않는 분반이 있고요. 발표를 할 분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하든 발표를 하지 않든 간에 앞으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표에 대한 고민들, 발표에 대한 수업들이 많을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활용하는데,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PT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PT라는 건 어떤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해서 PT 또는 프레젠테이션이다라는 용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된 거는 청중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정보나 기획 안건을 제시하고 설명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PT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정보 제공이라는 건 어떤 설득도 어떤 설명도 다 여기에는 해당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보 제공의 행위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도 정보 제공의 행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 제공이라고 했을 때는 무작정 이제 어떤 특정한 정보만을 준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거겠죠.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글이나 말을 넘어서는 다양한 PT나 영상, 음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 중요한 거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PT라는 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설득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 또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연습과 고민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기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이거죠.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뀌게 할 것이냐. 그래서 폭넓게 얘기하면 자기 표현의 방식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냐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거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요. 어떤 인상을 줄 것이냐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민을 여기서는 제가 안 적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요.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설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상대방에 대한 설득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발표를 하고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인상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들을 것이냐 그것들을 고민해 본다면 나중에 또 다른 발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상들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고민해보자. 뭐를 발표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이때까지 알고 있던 발표에 대한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제일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유튜브에 스티브 잡스라는 거를 찾아보시면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PT들을 분석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판도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바꿔놓은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PT라는 것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봤거든요. 스티브 잡스의.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걸 보고 아이폰을 사야겠다라든지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PT라는 걸 봤을 때는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스티브 잡스를 찾아보시면 아마 연관 검색으로 스티브 잡스의 PT, 프레젠테이션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PT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역량 여건이 될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잠깐 끊었습니다. 일이 좀 있어갖고. 자, 계속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의 PT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대학생의 프레젠테이션은 과연 이제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연구조사, 뭐 실험 결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표, 설득 또는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높은 학년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뭔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좀 더 능숙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뭐 어떤 이제 프로페셔널한 스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학점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이제 이쁘고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생각해서 5년 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과 상관해서 본다면 계획을 어떻게 꼼꼼하게 세울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학점과는 별개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자료 찾기. 그러니까 글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글쓰기와 PT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글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이제 글 이외의 뭐 사진, 동영상 이런 걸 보여주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자료 찾기. 그 다음에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자꾸만 찾는 게 중요한 이유는 토론할 때 반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자료 준비를 했느냐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잘 받아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발표문에만 PT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PT를 보통 보면 한 2개, 3개 정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제 2개, 3개 만들어 놓는 게 어쩌면 이제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토론을 임할 때에는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발표할 PT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반박에 대비해서 PT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죠. 이거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에게 설득을 못했을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라도 남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PT를 만들지 간에 한 2개 정도는 또는 3개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문을 작성할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발표라는 게 시간적인 한계가 존재를 하죠. 시간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들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을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PT나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이겁니다. 이제 자신감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뭐가 필요하냐?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까먹죠, 이제.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연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만 이제 치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회 나가서는 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나는 발표를 못해요. 대중들 앞에서 서면 긴장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그럴 때일수록 지금 열심히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연습이 되지 않으면 사회 나가서 PT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가 PT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경험을 쌓고 해야지 이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친구들은 부담감이 있을 거지만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격식된 훈련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투나 어휘나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제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의미는 없냐면 정보 제공형이든 설득형이든 둘 다 이제 가늠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정보 제공형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도 정보 제공에 들어가는 거고 모든 게 이제 정보 제공에 그 범주 안에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개요할 때도 말씀드렸죠. 정보 제공형은 객관적인 설명 위주로 제시해야 되고 항상 이겁니다. 새로운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즉 이게 정보 제공형이 가치가 있으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조원들, 그러니까 다른 내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듣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익숙한 내용이나 아니면 아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면 정보 제공형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정보 제공형을 가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보 제공형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겁니다. 통계 자료, 보도 자료 등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하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내 발표에 의의가 있다라는 거고 정보 제공형으로서의 가치가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득형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뢰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발표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감이 조성되고 나서 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비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주제와 사회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설득형에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가면 제가 이제 맨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창의적인 생각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내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해보죠.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1번에 있습니다. 뭐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청중들을 얼마나 내 편으로 그러니까 내 편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청중에게 맞출 것인지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발표를 할 때요 발표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내가 어떤 발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주로 이제 발표를 할 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학생, 그죠? 그러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한 거고요.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발표 의뢰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발표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데, 뭐에 대한 의뢰를 받았냐면, 이거를 받았습니다. 기장 아시죠? 저쪽에, 바닷가에. 기장군청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답니다. 기장군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에게 이제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어떤 의뢰가 들어왔냐면, 기장의 땅 이름의 의미, 요거를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라고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다 하고 준비하고, 논문 쓰고요. 논문 쓰고, 혹시 몰라서 PT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놨죠. 그러니까 논문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아시겠죠? 내 발표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논문 발표회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오죠. 교수들이 오고 전문가 집단들이 오기 때문에 PT나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쓰는 전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만들면 편하거든요. 편하고 이제 빨리 발표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 전날에 발표하기 하루 전날에 누가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왜요? 뭔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뜸 하는 소리가 최 교수 니 발표한다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전공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전공의 사람인데 문학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문학 전공자가 아니라서요. 특히 독일 문학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이 기장이잖아. 그래서 예, 근데요. 그러니까 기장에 포스터가 쫙 깔렸답니다. 그건 무슨 포스터요? 라고 얘기하니까 기장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에 대해서 쭉 나오더라. 근데 네 이름 있길래 내가 전화를 해봤다. 그래서 그래요? 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요? 라고 얘기하니까 기장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발표 들으러 간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기장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발표를 들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기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발표를 간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느끼는 거죠. 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이거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청중이다. 그러면 청중이 교수들이 아니라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온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청중이 바뀌는 거죠. 확 바뀌는 겁니다. 청중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PT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밤에 PT 바꿨습니다. 혹시 몰라서 PT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한 개는 전문가용, 한 개는 일반인용. 2개를 만들었습니다.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들고 설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명이 올까? 그래서 2개의 PT를 들고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장군청에 들어간 순간 거의 한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는 그 교수들은 한 10명 정도 와 있고요. 기장 군수를 비롯해서 일반인들이 한 40명 정도 앉아 있는 겁니다. 이 4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시겠죠? 아까 그 전화 온 선생의 말에 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이제 전문가용은 폐기하고 일반인용으로 들어갔죠. 일반인용, 할아버지, 할머니들용. 그래서 발표를 30분을 하라는데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만. 과정은 관심 있는 사람은 나한테 질문을 하라 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라고 해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좋아했습니다. 제 발표를. 왜? 짧게 끝냈고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청중이 나한테 뭘 요구하느냐를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의견에 듣든 말든 일단은 그들에게 이제 어떤 것을 두 번째입니다.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라는 겁니다. 청중이 설정됐다면 청중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를 얘기해줘. 그래서 시각 자료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의 발표에 어떤 관심가는 또는 어떤 형태적인 이득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어떤 구성, 어떤 기획을 가질 것이냐. 즉, 만약에 내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또는 내 발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층이냐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은 구애받을 필요가 없죠. 만약 이런 것도 존재를 하죠. 내가 이제 맨 처음 발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내 이야기를 충분히 하면 됩니다. 근데 내 발표가 점점점 마지막으로 흘러갈수록 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중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분명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뭐다? 청중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이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 발음이 안 되노. 야 이것도 잘못 썼네. 오타 났네. 미안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잖아. 이게 발음이 영 안 좋네. 그러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맞게 됐네. 프레젠테이션 방법은 이겁니다. 그냥 이거는 별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기획하고 첫 번째는요, 그죠? 기획 단계를 거쳐서 그 기획 단계는 주제 설정하고 청중이 누구냐, 그다음 장소는 어디냐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구성, 자료 수집, 개요 작성, 발표 자료, 자료 예행 연습, 발표는 소통.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끊었다가 이제 발표 기획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